오늘 첫 부분은 기업화된 랜서웨어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렌드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 있어서 뒷부분 다음 알파에 사무실에 대한 소개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분들이 마지막에 사례까지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백업을 하는 목적은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하려는 이유는 잘 보이시죠? 네. 그런 이제 데이터가 분실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백업을 하는 거거든요. 백업의 정보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면과 내부적인 면. 외부적인 면은 뭐가 있을까요? 해킹과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침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 카카오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화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수해 같은 재해상황으로 인한 인해서 발생한 데이터가 포함된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사용자 수나 또 악의적인 사회 악의적인 사용자의 실수를 인해서 크게 두 가지로 데이터가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주요하게 내부의 침입 혹은 악의적인 해킹이라든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서 트렌드를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크웹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름부터 음산하는 들으죠. 웹사이트 통계자료에 보면 웹사이트의 100 중에 4%는 완전히 있는 거고 90%는 특정 사이트에 가입이라든가 회원 가입이라든가 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6%는 다크웹이라고 해요. 다크웹은 저는 사실 들어온 친구들 있나요 혹시? 불법입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 툴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조사해보니 들어가보지 않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파이버시 업계하는 대형리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다크웹에서 이루어진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는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크웹에서 가격 똑같이 정해져서 제일 웃긴 거는 인스타그램 좋아요 1000개 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넷플릭스 아이디, 성인 사이트 아이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표가 매겨져서 거래가 여기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머레어하고 디도스 공격 같은 악성 코드들이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70%의 설치 성공률을 보장하는 1000개의 악성 코드가 700불에 불과 70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갈수록 랜섬웨어라든가 디도스 공격 같은 해킹 같은 공격들이 기업화가 되고 있고 정말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 사가지고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이나 혹은 문의 오시는 분의 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이 이런 공격들을 많이 당하시고 이 랜섬웨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업화되고 체계화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합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니 한 500만 원만 주면 돈 내고 악마를 풀 것 같다 싶으면 500만 원 더 줘요. 그리고 가격 상승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풀어줘요. 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린 회사들은 또 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걸리고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 업체들은 기업화돼서 체계화되고 기업화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전문가들이 해킹을 해서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준전문가나 비전문가들도 기업화돼서 랜섬웨어를 퍼뜨리고 고객사들의 데이터들을 암호화시키고 공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축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IT 인프라입니다. 예전에는 백업하고 이런 걸 떠나서 IT 인프라들이 유닉스 기반에서 굉장히 고가,
구축하기도 하면 어렵죠. 고가의 환경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윈도우 리눅스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에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프라 트렌드가 백업도 그렇고 인프라 트렌드가 유닉스 기반에서 윈도우 리눅스, 물리에서 가상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백업과 디아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를 한번 보시겠는데 IT 시장 물론 이제 저보다 오래 IT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 이제 벌써 학교로 20년이 넘게 IT 쪽에서 이게 안 보이죠? 굉장히 젊어 보이죠? 아니 20년 넘게 벌써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예전에 하드웨어 중심, 메인프레임이나 유닉스 시스템, 뭐 매덕에서 수십억짜리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이 기술 좀 해주고 소프트웨어 깔아주고 접대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하드웨어 하나 들어가면 다 됐어요. 하드웨어 중심의 IT 시장이었다가 지금은 최근 바뀐 거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죠.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시장으로 변화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원인이 고객의 가격을 다 알아요. HP 서버 얼마인지, 델 서버 얼마인지 여기서 마진을 많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하드웨어 납품해서 그래서 이익 나면서 물건비도 하고 영업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깔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도 나가는 평가가 얼마인지 다 알아요. 제품도 HP 서버, 델 서버가 약간의 선호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도 저희 백업 솔루션도 사실은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보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클라우드 시장도 발전을 하고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생각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독형의 서비스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죠. IT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그럼 과연 데이터 보호나 서비스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두 가지죠. 앞에서 막을 거냐, 사업처럼 할 거냐. 앞에서 막을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전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방화벽이라든가 DM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IT 솔루션들이 있죠. 보안 솔루션들이 있고 저희가 오늘 발표하거나 주로 생각하는 것은 백업과 디자인. 이렇게 막아놨는데 뚫려서 두려워서 가만히 됐어요. 어떻게 백업하는 걸 복구해야죠. 저희는 사후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20년 넘게 IT 하면서 랜섬웨어 걸린 고객들 무지하게 많이 받고 치료도 많이 주고 거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안. 근데도 뚫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후의 보루로서 혹은 랜섬웨어라든가 해킹에 대비하는 제일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백업과 D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사에 가거나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랜섬웨어를 대비하거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문 열어오면은 쉽게 생각이 들어오죠. 최소한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보호하는 방법, 보안은 그 정도로 하고 보안하는 방법으로 백업과 DR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고객사에도 혹은 오신 분들도 이렇게 인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백업과 DR을 구축을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와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 소개는 다음 세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고객사 중에 계속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HCI라든가 가상화를 구축한 분들이 꽤 요즘 많이 있어요. HCI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V모션 같은 식으로 자기들끼리 넘어가기도 하고 하드웨어 장애나면 VM이 자동으로 페어로보드에서 서비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구축 백업이 필요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고객 중에 하나가 HCI를 저희 고객이 쓰시는데 HCI 패치 업그레이드 하다가 블루스프린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VM이 왔다 갔다 해봐야 메인 OS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업이나 DI 같은 데이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제1 원칙은 3일 법칙이에요. 3개의 데이터를 2개의 다른 미디어에 백업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원격치를 한다. 이게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백업과 DI를 구축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예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인 메트를 지키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랜섬웨어는 이 지금 바이러스 포털이라고 구글의 이제 리서치 자료인데 작년, 재작년 리포트인데 아마 작년도 대동분이 할 거고 올해도 대동분이 할 겁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95% 이상은 윈도우 시스템의 취약점을 뚫고 공격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랜섬웨어 걸린 시스템은 윈도우 PC 아니면 윈도우 서버예요. 윈도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랜섬웨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윈도우를 많이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표준화돼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백업 어플라이언스도 백업 장비도 OS가 있어요. 그래서 백업 솔루션 업체들이 백업 장비 OS가 있는데 이 OS가 윈도우를 쓰는 백업 업체가 있고요. 리눅스를 쓰는 백업 업체가 있어요. 그럼 뭐 써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리눅스 성분은 없으니까 리눅스를 써야죠. 내가 랜섬웨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랜섬웨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업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백업 솔루션의 어플라이언스 OS가 윈도우예요. 이거는 제가 심한 말을 좀 잘 못하지만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돼요. 백업 솔루션의 어플라이언스 OS는 당연히 리눅스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백업의 기본적인 원칙은 3일 법칙을 지키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리눅스 백업 솔루션을 쓴다면 리눅스 기반의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써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저희 솔루션은 리눅스 쓰고 있고. 이거 사람이 6분 넘었습니다. 빨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백업과 DI와 서비스는 3장 나왔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씩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나는 RPO, RTO를 고려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RPO는 리커버리 포인트고요. RTO는 리커버리 타임이에요.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여기 장애 시점에 맞춰서 가까워질수록 비싼 거고 멀수록 싼 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저희 회사는 이메일 시스템이 하루 정도 안 돼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회사가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메일이 안 되면 좀 안 되니까 네이버로 보내줘, 다음으로 카카오로 보내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무역 거래를 하고 고객사 지정답과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메일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스템이에요. 얘는 잠시도 죽어서도 안 되고 데이터 손실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내 시스템이다 갖고 어떤 고객사는 RPO, 리커버리 포인트와 리커버리 타임이 제로에 가까운 솔루션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나 뭐 이 정도 해도 크게 무방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RPO와 RPO 정책, 시스템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RPO, RPO 정책을 정한 다음에 솔루션 업체나 혹은 서비스를 받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R에 대한 부분인데 DR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윈도우 리눅스 시스템이나 가상화로부터 굉장히 또 어떤 측면에서 심플해졌어요. 가장 여러 가지 뭐 DR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핫DR이나 콜드 DR입니다. 핫DR은 운영 시스템처럼 DR도 동일하게 구성이 돼서 나는 재해가 발생하면 DR은 DGS 레커버리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뭐 수해가 나거나 정전이 나서 망가졌으면 DR 시스템을 살리겠다. 이게 DR. 이게 핫 D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겠죠. 구축하는 것도 비싸고 운영하는 것도 기본적인 기업이 드는 거고, 콜드 DR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데이터만 소산을 해놨다가 유사시에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복원을 하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산해놓는 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디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뒤에 사례라든가 솔루션 소개할 때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저희가 카카오 이후에 제 예방이니까 그 뭐죠? 저희 클라우드 센터를 자체로 오픈을 했고 조만간 하나 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DR을 하시게 되면 콜드 DR처럼 평상시에는 소상 형태로 최소 비용으로 하시다가 유사시에는 가상환경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구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IP하고 비용이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떻게 DR을 구성하실지를 원칙을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쟁사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이쪽 회사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저희 엔지니어가 지원한 경험이 좀 많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POC를 하거나 경쟁을 하게 되면, 승률이 꽤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POC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솔루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로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솔루션이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아니 공공기관 아래 보면 지금 쓰지도 않는 뭐 32비트 뭐가 이런 식의 독소 조항들을 넣으려고 막 서로 하지 실제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업한테 서비스를 받냐에 따라서 똑같은 솔루션이더라도 산출물이라든가 만족도가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들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원칙과 혹은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아까 랜섬에 대한 윈도우 리눅스 얘기 드렸던 것처럼 랜섬에 대한 대응 측면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경험이 좀 풍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저희나 혹은 저희 파트너사들과 함께 백업과 DR 정책에 맞춰서 구축을 했으면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